잠실의 이상 신호라 서울 집값도 오릅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잠실의 이상 신호가 뭔지부터 보시죠. 서울 송파구 잠실동이에요. 리센츠 전용 98.5제곱미터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지금 2023년 5월 25일에 13층이 25억 6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이에요. 지난달 2월 6일에 12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얼마에 거래가 됐느냐? 2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억 9천만 원이 늘어난 거죠. 1억 9천만 원이. 야,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빨리 늘어난 거 맞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늘어난 거죠. 그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늘어나나 싶을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송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송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파는요 벌써 한 달째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0.03% 올라갔고요. 이번 주는요 대열에 합류한 한 지역구가 많습니다. 동작은 0.03% 그리고 광진도 0.02%입니다. 영등포도 0.01%고요. 계속해서 늘어나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마포도 0.01%까지 늘었습니다. 마포도. 떨어진 지역도 있기는 있어요. 구로는 0.07%가 떨어졌고요. 강북은 0.06%, 관악도 0.05%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25개 구 중에 지금 상승으로 반전한 곳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집값 괜찮을까요? 지금 예상보다 공급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진짜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재건축, 재개발 이 갈등이 굉장히 크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하고요. 시공사하고 지금 계약을 다시 하자요. 계약을 다시 하자. 그러면서 시장에 어떤 충격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저는 이 충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게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공사비, 재개발 공사비 이게 다시 계약하자 하면서 올릴 때 10% 20% 올려서는 어림없거든요. 지금 올리는 것을 보면 30% 40% 올려도 안 된다예요. 50% 이상 올려야 된다예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하는 입장에서 공사비를 50%를 올려주면 부담금이 어떻게 될까요? 부담금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부담금이 커지면 결국 말입니다. 재건축 좀 이따 하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건축 지금 하지 말자. 좀 더 미루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재건축 공사비는 늘고요. 공사비가 늘면 이게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잠실에서 일어났던 이 가격 27억 5천만 원은 사상 최고가거든요. 사상 최고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벌어질까 사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지금 말입니다. 송파만 거래라는 법이 없잖아요. 동작도 광진도 영등포도 마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말입니다. 저는 시장에는 그만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저는 이 거래량이 느는 게 이게 거래량까지 느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작년 12월에 1824로 떨어지더니요. 1월에는 2570입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졌죠.
2월에도 여러분 의외로 2월이라는 게 날짜가 짧잖아요. 게다가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2월에 2095건이나 벌써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1824건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까지 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저는 시장의 가격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신고가가 나타나고요. 각 지역에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도 나타나니 시장에는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빨리 변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빨리 변한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변할 때 반드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장을 해보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임장을 할 단계는 이미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가격 자체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아마 그만큼 시장에서 보는 것은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장은요 반드시 지독하게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서울만 하더라도 이게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 전국 순으로 보면 말입니다. 서울은요 낙폭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낙폭이 마이너스 0.01까지 줄었거든요. 마이너스 0.01이면 여전히 말입니다. 여전히 지금 높기는 높지만 뭐 계속해서 떨어지는 횟수가 계속해서 가고는 있지만 이게 낙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국은 좀 다릅니다. 전국 낙폭은요 잘 안 줄어들고 있어요. 수도권도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전국은 예상보다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전국은 지난주가 마이너스 0.05였거든요.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5입니다. 수도권은 조금 더 떨어지는 걸 늘렸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가 0.04였거든요. 이번 주에는 0.0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요 서울은 낙폭을 굉장히 줄이고요. 수도권은 낙폭을 늘렸고요. 전국도 낙폭이 그대로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항상 말입니다. 시장은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천천히 보되 오늘도 말입니다. 주말이니까 한 번쯤 저는 임장을 나가보는 것도 저는 좋은 일이다, 그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마 요즘 임장 나가보면요 집값이 올랐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집값에 대한 것은 꿈틀꿈틀 수준이 아니라 뭐 신고가를 찍어버리니까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